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원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은 워킹맘들과 그다음에 직장을 다니면서 가정과 회사를 병행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나누면서 좀 더 용기와 그다음에 힘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윤경 작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사를 들어가거나 자기 일을 하는 거와 결혼과 자녀를 굉장히 대치되는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떠한 분야에서 1인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내 그 커리어를 가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걸 겪어보니까 사실 가정에서의 경험, 아내로서의 경험, 부모로서의 경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경영 수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그렇게 풍성한 경험과 삶의 다양한 지혜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노출된 워킹맘들이 제가 지금 2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왜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새로운 시댁이라는 COR들을 만나서 또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나의 동반자인 남편과는 한번 맺어진 동료의 관계로서 평생을 가야 되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슬기로워지는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 뭐 길진 않지만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성공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에서 자기가 타고난 그러한 역량에서의 성공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웃들과 가족들과 즉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 성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인생에서 중요한 두 가지 비중 아까 제가 일과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그 퍼센티지를 봤을 때 사람이 내 인생에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맞춰보실 분 계세요? 40%, 80, 네, 네, 60%, 네, 85%입니다. 네, 그만큼 아주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변과의 이웃과의 가족과의 관계가 망가졌을 때는 그 사람은 15%밖에 성공이라는 걸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웃과의 관계는 정말 우리가 삶에 있어서 행복을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이웃이라 그러면 나가 아닌 다른 사람만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와의 관계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으로 채울 때만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주변으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채우지 못한 사랑이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갈급할 때는요, 나를 사랑하는 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랑이 기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미 나를 충분히 사랑하면 그걸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안 하고에 내 인생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을 택하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이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워킹맘이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가정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내가 100%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분은 그냥 집안에서 엄마로서 역할을 하시면 돼요.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저희는 어떤 딸로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트레이닝을 받아왔잖아요.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어떤 직장에 속해서 자기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박탈당했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첫 번째 조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일을 통해서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라던가 이웃과의 관계가 시작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먼저 채워야 될 사랑의 대상이 나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저는 아침마다 이 소리를 크게 외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보시겠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한번 외치고 시작해보세요. 자, 시작해볼게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 이게 아주 작은 말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이걸 하시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몸이 좀 쑥스럽고 이게 낯간지러워요. 근데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그날 만나는 첫 번째 이웃, 첫 번째 동료,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배우자가 되잖아요. 자, 이것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배우자에게 가장 먼저 심어줘야 될 게 뭘까요? 네? 믿음. 네. 좋습니다. 신뢰. 네. 또? 자부심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아까 신뢰랑 믿음이랑도 연관이 되는 건데 그냥 나는 당신을 믿어라는 것보다 당신 최고야. 당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야. 왜냐하면요, 배우자는 서로의 거울이에요. 근데 자기 배우자가 자기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해주면 정말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배우자에게 해주는 말은 다시 저한테 돌아오는 거죠. 당신 최고야 했는데 당신 별로야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최고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방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한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부부를 사랑할 때 항상 대표적으로 나오는 커플 있으시죠? 연예인 커플. 정혜영과 션. 예. 제가 아는 첫 번째 커플은 바로 이 커플이었어요. 근데 이 커플이 사랑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자기 최고야. 자기가 왕이야. 자기는 왕비야. 이렇게 서로 공주, 왕자 대접을 해주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서로 싸울 일이 없는 거죠. 나를 최고로 대접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사랑하고 표현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부관계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계약 관계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안 그러실 것 같죠? 그게 너 하는 거 봐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가 하는 거와 상관없이 난 당신을 100% 사랑해 라고 하는 순간 상대방이 99%, 1% 사랑해도 그 관계는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로 너 50이지? 나도 50. 너가 48이야? 나도 48. 이러는 순간에 그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면서 부부관계 관계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재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을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원한 반쪽으로 생각하고 절대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겠어라는. 그래서 요새 말하는 의리 있잖아요. 의리. 저는 그게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서로 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기본적인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한테 섭섭하고 배우자가 나한테 했던 거에 섭섭해한다면 나는 정말 배우자가 한 만큼만 한 게 아닌가, 나의 초심에서 멀어진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상대방을 고치려 하는 거예요. 그걸 잔소리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족해라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당신 최고야가 아니라
당신은 모자래.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야. 라는 순간 서로 간에 나쁜 감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요. 그 사람 자체가 최고다, 완성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게 되면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근데 되게 어렵죠. 어려운데 제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우자는 안 바뀐다. 예. 그러니까 바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부족하다거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없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요. 그런 기대를 버리고 100% 믿어주고 100% 최고라라고 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사실 내가 마음속에 원했던 방향으로 달라져 있어요. 그게 부부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녀 굉장히 어렵죠. 특히나 저는 솔직히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평생을 받들어 모셔야 되는 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갑을의 관계가 바뀔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딱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꼈던 거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 바로 자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도 가장 중요하게 심어줘야 되는 거, 알려줘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혹시 뭔지 대답해 보실 분 계세요? 자신감. 그래서 얘가 제가 이제 최근에 제 책을 내게 되는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이를 믿어주는 것만큼 아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우리는 어른은 완성된 모습이잖아요. 아이는 자라는 모습인데 완성된 잣대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그 관점 자체가 너는 부족해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부족해 하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지라는 그 이론적 이론보다는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난 엄마의 기대를 맞추지 못하나 봐. 나는 뭐를 해도 안 될 것 같아라는 부정적인 게 잠재의식에 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정당한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40년을 커온 어른이고 성인이고 아이는 지금 자라는 0% 1%인 아이이기 때문에 그거를 100%의 관점에서 손가락질하는 것 자체가 unfair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는 1%이면 1%인 대로 5%이면 5%인 대로 잘하고 있어? 나는 너를 믿어라고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느낀 거는요. 요새 너무나 세상이 많이 변화하잖아요. 부모는 과거의 사람이에요. 과거의 기준이고 과거의 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한테 얘기하는 순간 미래의 아이한테 과거의 룰로 옥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아이는 미래로 나아가는 존재이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이미 과거의 올드 그런 지식이다라고 하는 순간 아이한테 무한한 자유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아이가 날아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강한 추진력이 부모가 자녀에게 심어주는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 마찬가지예요. 다 중요한데 마지막 나는 내가 좋다라고 했듯이 아이한테 계속 그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네가 좋아. 나는 네가 좋아. 난 너를 믿어. 그럼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따라해요. 난 네가 너무 좋아. 난 네가 너무 이뻐. 그러는 아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갖게 되고요. 엄마가 알려준 룰이 아닌 자기의 룰을 발견해 나가는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 시스템을 심어주는 방식에 아이한테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사결정에 많이 참여를 시키세요. 아주 작은 거라도. 그러면 그런 경험이요, 아이로 하여금 이 가정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회사를 이직할 때도 초등학생 저학년 어린아이인 아들과 딸을 앉혀놓고 엄마의 고민을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들은 사실은 직장이 이 직장과 저 직장이 뭐가 다른지도 모르지만 아이 나름대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전에는 국내 기업에 있었고 지금 외국의 기업에 있는데 아이가 첫 번째 직장은 무엇을 만드는 곳인가요? 두 번째 직장은 무엇을 만드는 곳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아이가 좀 더 자기한테 매력적인 상품을 만드는 곳에 가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회사이구나. 엄마가 네가 이렇게 말해줘서 정말 엄마가 기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 아이는 엄마가 중요한 이직이라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기가 중요한 조언자가 됐다라는 뿌듯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의사결정, 가족이 여행을 간다던가 뭐 오늘 저녁 외식을 정한다던가 할 때도 엄마 아빠가 정하고 통보하지 마시고 아이한테 의견을 개진하라고 말씀을 해보세요. 그런 작은 습관이 아이로 하여금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부모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안 하기로 했던 걸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때 사과하는 엄마의 태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한테 좀 다혈질인 성향이 있어서 지금은 말씀을 이렇게 조근조근하게 드리지만 집에 가면 안 그럽니다. 예, 그러면 아이한테 안 그러기로 해놓고 갑자기 화를 낸다던가 엄마가 말을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던가 하는 일이 많아요.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처럼. 그럴 때 저는 그럴 수 있지 뭘. 어디 감히 엄마한테 이렇게 안 하고요. 우선은 완전히 사과를 합니다. 엄마가 또 그랬네. 엄마가 그러기로 했는데 왜 그랬지? 엄마가 반성을 해야 되겠네. 근데 아이는 엄마가 그거를 반복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뉘우치는 모습에서 부모와 엄청난 신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도 그 민주적인 가정에 대해서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라는 거랑 사과하는 부모가 되라라는 거를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을 떠난 직장이라던가 이웃이라던가 다른 주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가장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하고 있다는 표시가 뭘까요? 웃어요. 그 웃는 거는요. 앞에 계신 분에게, 내 주변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바디랭귀지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나는 나를 사랑해, 내가 소중해. 나의 배우자가 소중해, 나의 자녀가 소중해, 나는 여러분이 소중해. 그 표시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는 나를 사랑한다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이 웃는 모습 자체가 여러분과의 관계가 저는 행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모든 관계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예요. 그래서 이런 환한 미소를 띄울 수 있는지를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습관이 있어요. 저는 아침마다 제 셀카를 찍어요. 네. 그 요새 청소년 애들이 한다는 45도 얼짱 각도로 제 셀카를 찍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의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제 표정에서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는지가 나타나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데일리로 매일매일 축적해서 놓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 유명인들이 계시지만 전 이분을 볼 때마다 정말 잘 웃으시는 것 같아요. 나라의 대표라는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서 이분이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유명한 분이고 권위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데 우리는 어떻게 웃어야 될까요? 입이 다 보이도록, 그죠?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 하도록 한번 웃어 보이시는 것도 여러분이 속한 집단에 정말 긍정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한 사람은요, 잘 살면서 잘 웃는 사람이에요. 네. 그게 바로 내가 속한 지금 현재 위치에서 모든 사람과 관계가 잘 되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부메랑. 내가 준 만큼 받는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사례를 드는 좋은 얘기가 있는데요. 유명한 심리학자가 어린아이한테 사람과의 관계를 알려줄 때 가장 먼저 데려가는 곳이 바로 거울 앞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아주 어린아이한테 한번 웃어봐. 그러면 환하게 웃잖아요. 너 눈에 뭐가 보이니? 어떤 애가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그래. 세상은 네가 그렇게 미소를 지은 만큼 행복을 돌려줄 거야. 자, 한번 찡그려봐. 화내봐. 뿌듯한 표정을 짓거든요. 자, 너 앞에 뭐가 있니? 굉장히 심술꾸러기인 어린아이가 하나 있네요. 네가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세상은 그만큼 돌려줄 거야. 라는 이 부메랑의 법칙을 잃지 않으시면 아마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건강한 관계를 맺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의 직장을 다니면서 남편과 좀 더 좋은 관계를 맺는 좀 디테일한 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랑 이제 여러 가지 워킹맘에 하면서는요, 중요한 거는 시간 관리인 것 같아요. 예. 내가 24시간이라는 거 안에 나는 좋은 엄마도 되고 싶고, 좋은 아내도 되고 싶고, 내일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거에 있어서 남편에게 서로 우선순위를 먼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 잘하려고 하는 순간 저는 그날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 할 수 없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보, 나는 회사에서 잘 되는 게 나한테 너무 중요해. 나를 좀 밀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중요한 거는요, 당신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굉장히 남편의 서포트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희 남편이 굉장히 한국적인 남자치고는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데 그거의 가장 큰 원동력은 저희 남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제가 만족시켜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엄마한테 잘해줘. 네. 그래서 저는 오케이. 자기가 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나는 그 이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엄마한테 잘해드릴게. 그래서 저는 시어머님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그 친하게 지내는 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파악한 룰은 저희 시어머님은 아들만 둘이 있어요. 그래서 수다를 떨 딸이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뭐 하루에 2시간씩 통화는 못하지만 출근하면서 걸어가는 동안 계속 통화를 드리는 거예요. 짧게라도. 어머니, 저 오늘 아침에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요. 어떡해요? 자료를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어머니는 사실 그 미팅이 뭔지도 모르시고 자료를 준비하든 안 하든 별로 상관은 없지만 그런 일상을 나눠준다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직장 생활이 이렇게 복잡하구나. 얘가 이렇기 때문에 집에서 살림을 이렇게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걸 이해를 못하시면 이제 눈에 안 좋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요, 상대방의 규칙을 파악하고 그걸 솔직히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한 거고요. 또 이 많은 것 중에서 하나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것 같아요. 초심.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이제 올해가 18년 차예요. 그러면 뭐 항상 이쁘기만 하겠어요? 그럴 때 제가 이 남자랑 결혼 안 하면 정말 죽고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예요. 남편과 사랑에 빠졌던 그 옛날의 핸섬한 모습, 그다음 아이와 사랑에 빠졌던 산후조리원에서 첫 만남, 이런 걸 자꾸 저한테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은 게 관계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젊은 여성분들, 그다음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까는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좀 재밌게 표현하면 저는 뻔뻔함인 것 같아요. 뻔뻔함이라는 건 제가 좀 재밌게 표현한 거지만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당당함이에요. 나는 당신이 당신 직장이 소중한 것만큼 나도 내일이 너무 소중해. 그래서 나 이거를 하고 싶으니까 나를 밀어줘라고 하면서 굉장히 배우자와 아이들과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그게 배우자한테 짐이 되는 게 아니라요. 배우자도 직장에서 자기 여성 동료를 돌아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주게 되고요. 요새는 남자 직장인들이 그런 관점이 없으면 리더로 성공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좋은 관점을 주고 저희 아이들도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주고 자기는 공부만 하는 아이가 아니라 바쁜 엄마를 도와주는, 배려를 해주는, 엄마를 챙겨주는 그런 아이로 자라면서 서로 더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미안해하거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엄마가 행복을 느끼니까 엄마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엄마는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당당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를 제가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사람과의 관계,
그것만 하게 되면 저는 워킹맘이든 전업주부이든 모든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워킹맘의 레시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계속 똑같이 해주는 거를 잊지 마시고 행복하게 일도 즐기고 육아도 즐기고 아내로서의 사랑도 즐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